안녕하세요. 머라벨의 윤수영입니다. 손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30 세대가 꼭 지켜야 할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가 뭔가요? 우선 제가 선생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꿈, 희망이 무엇이지요? 저는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즐겁게, 맞아요. 여유 있게, 네,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죠.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싶다든지,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또는 뭐 가족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많은 꿈이 있을 텐데, 사실 모두 부자가 되고 싶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런 사실은 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3C 원칙입니다. 그야말로 C자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칼린다라는, 왜 우리 그 달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C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C는 카드 할 때 C입니다. 저희 그리고 카드 많이 쓰죠. 그죠. 마지막 C가 바로 캐시. 현금. 네, 냄새만 맡아도 지금 행복합니다. 네, 요 C에 대해서, 세 가지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원칙 세 가지에 전부 다 C가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C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원칙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칼렌다인데요. 왜 칼렌다냐면 칼렌다에다가 우리가 가계부를 써보자고 합니다.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적어봐야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현금 흐름표라는 것으로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는지를 다 적어서 관리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가계부라는 걸 통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생활을 규모 있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가계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실천해 보셨나요, 혹시? 늘 마음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월 말이 되면 그 어플 많잖아요. 요즘 네. 가계부 어플이 굉장히 잘 되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열어보긴 하는데 사실 매일매일 확인하지는 않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종이 가계부를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가계부를 써서 현금 흐름표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 바로 칼렌다, 즉 탁상 칼렌다도 좋고요. 그 다음에 벽에 거는 칼렌다가 있거든요. 그것을 항상 눈에 볼 수 있는, 예를 들자면은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냉장고 같은 데 열어보니까요. 또는 뭐 화장대 같은 데다가, 또는 내가 맨날 앉는 책상 위에다가 탁상 칼렌다를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얼마 썼는지를 기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거를 쓴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가계부가 될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기본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얼마를 쓰는지 알아야 그 소비 습관도 좀 절제가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생각보다 조금 벌고 있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의지도 좀 생길 것 그렇죠.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어디서 돈이 새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맞네요. 당연히 또 꼭 써야 될 것은 또 써야 하니까요.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C입니다. 네, 네. 캘린다. 네네. 자, 두 번째 C는 카드입니다. 사실은 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약간의 죄의식이라고 할까요? 뭐 미안함? 사실 뭐 쓸 때 좋기도 하지만 그런 걸 같이 동시에 느낀답니다. 이 카드를 쓸 때는 그런 약간의 죄의식, 미안함 이런 게 훨씬 더 덜 느껴진답니다. 진짜 현금을
입금을 낼 때보다요? 그렇죠. 네. 또는 직불 카드를 쓰면 금방 돈이 나간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빠져나오는 걸 금방 느끼는데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무뎌지는 거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당장에 통장에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 메꿔지겠지 약간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네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이제 몇 번 잡아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2030 세대가 진짜 부자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실천할 것이 바로 신용카드를 없애고 직불카드를 쓰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소비, 그 다음에 좋은 소비, 또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한 소비, 당연히 그런 소비는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신용카드는 좀 과한 소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아무래도 큰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현금, 캐시는 네. 뭘까요? 캐시는 현금을 모아야 됩니다. 이제 그거 이제 종잣돈 마련하자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2030 세대한테 종잣돈 마련하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종잣돈이 어느 정도가 기준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종잣돈의 기준을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1억 기준을 많이 합니다. 1억 정도? 네. 왜 1억이냐 하면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1억 정도 돼야 부동산을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부동산 가격을 봤을 때는 사실 1억 들어도 서울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종잣돈은 그게 몇 천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몇 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몇 백만 원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드머니를 캐시를 모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부자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캐시 모으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냥 네. 저축으로만 돈을 모으는 건 네. 되게 먼 미래 같고 돈이 그렇죠. 모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쓰게 되고. 그렇죠. 네. 제가 딱 제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네요. 포인트. 눈 딱 감고 정말 이렇게 눈 딱 감으시고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적금 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묶어두는 거군요. 네. 적금을 드시는 것이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가장 좋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금을 들어서 일정액이 딱 빠져나가면 그 내에서 사람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금을 보내드리고 이 적금도 정기적금, 자유적금 이런 게 있는데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일정 액수가 나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그게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예금보다 또는 자유적금보다 매월 따박따박 나가는 정기적금이 이자율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또 하나 제가 팁을 좀 드린다 그러면 요즘 은행보단 그래도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이 그렇죠. 적금이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제2금융권 같은 데는 혹시 망하면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국가에서 5천만 원까지는 즉 이자하고 원금을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혹시 그 저축은행이 제2금융권이 망해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제2금융권에 적금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금 모으는 방법은 사실 통장에서 네.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제 현금을 관리할 수 있는 통장 쪼개기라는 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통장 쪼개기가 뭐죠? 이번 기회에 제가 네.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통장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통장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통장을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1,000만 원짜리 통장 하나, 1,000만 원짜리 통장 하나, 1,000만 원짜리 통장 하나 이렇게 통장 3개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왜죠? 갖고 있는 분만 이 기분을 알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왜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막 이렇게 통장을 쭉 늘어놓고 막 그냥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실 하긴 거예요. 연예인분들이나 텔레비에서 돈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네. 통장 개수를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장을 세 가지 종류로 쪼개야 하는데요. 첫 번째 통장을 쪼개는 방법은 뭐냐면 수입, 생활비 통장으로 하나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즉, 내 수입이 들어오면서 그 통장에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통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생활비 통장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수입 및 생활비 통장이 하나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통장은 바로 다름 아닌 투자 통장입니다. 아, 투자를 하기 위한 네. 돈을 모으는 통장인가요? 돈을 시대를 모으는. 모으고 그야말로 불려가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통장에 이 정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생활비하고 수입 통장에 나는 500만 원 정도 없으면 나 되게 불안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네. 500만 원은 있는데 추가 수입이 2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700이 되죠? 네. 그때 이 200을 바로 투자 통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투자 통장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적금 통장이라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MA 통장, MMF 통장, ISA 통장 이런 다양한 투자 통장이 있어요. 또는 나는 공격적으로 조금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주식을 위한 CMA 통장에다가 이 돈을 갖다가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투자 통장. 투자 통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장이 뭐냐 하면 예비 자금 통장이에요. 이 예비 자금 통장에는 돈을 넣어놓고는 잊어버릴 수 있는 돈이라야 합니다. 이거를 다시 생활비나 투자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건 왜 잊어버리고 살아야 하는 거죠? 혹시라도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걸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통장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네네네네. 예비 통장이 필요한 거겠네요. 네네네네. 갑작스럽게 생긴 일을 대비하기 네네네. 위해서요. 네네.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네. 굉장히 아주 급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내 수입의 3개월치 이상을 가져다가 넣어놓는 것이 좋다. 예비자금 통장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장 쪼개기를 3통 원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3개 통장 원칙이다. 그러니까 수입을 세 가지로. 네, 기존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하나였던 통장을 3개로 나누는 것이죠. 지출 관리를 하려면 네네. 이 통장을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어요. 통장이. 맞습니다. 네. 하나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다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3통 원칙에 따라서 3개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캐시를 모으는데 동작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3C 원칙과 3통 원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2030 세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워라벨의 윤성이 손정현이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